전력 원선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력 원선도라는 것은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을 그려서 만든 겁니다. 전력 원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송전단 전압이 필요하고요, 수전단 전압의 크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전압이 이루는 각도가 있는데요, 그걸 상차각이라 그러고요, 이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자 정수에 B가 필요합니다.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지름 R을 반지름으로 하는데 R이 뭐냐? 이 임피던스 분의 송전단, 수전단 전압의 곱으로 나타낸 요걸 반지름을 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요 B는 임피던스라 그러기 때문에 R제곱 플러스 X제곱의 루트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분자에는 ES, ER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반지름을 하는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쪽에 하나 준비를 했는데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R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 R이라고 볼 수 있고요. R은 뭐라 그랬죠? B분의 임피던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의 전압이다. 그랬고 B는 어떻게 된다고요? 임피던스의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상차각 수전단 전압,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이루는 각도의 델타를 이렇게 상차각으로 하는 각도만큼 벌려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요점과 요점 사이를 쭉 연결하는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요 수평으로 된 요 그래프는 유효전력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무효전력을 나타내죠. 무효전력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오른쪽에다 다시 그리는 거예요.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무효전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이쪽 밑변의 길이는 아랫변의 길이는 유효전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효전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 그죠? 요 높이를 타고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높이가 되죠. 요건 뭐예요? 높이는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그래서 무효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빗변이 있죠. 빗변은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이죠. 유효와 무효가 있으니까 피상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죠. 피상전력 PA 크기를 루트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유효와 무효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각도 있죠. 여기 이루는 각도 요 이루는 각도 세타 이건 뭐 코사인 세타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역률을 또한 알 수 있죠. 역률을 알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무효 전력으로 인해서 그죠? 이제 손실 같은 걸 알 수 있죠.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등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요거를 조금 지우고요. 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전력의 사용이 이제 쭉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끝났다. 전력 소비량이 요만큼 쓴다 했을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반드시 이 원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하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부하 설비가 용량이 여기서 끝났다. 요만큼 된다. 근데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한 거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기준에 맞춰야 되죠. 요 원까지 와야 되는데 부하 역량이 원까지 안 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만큼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 원주성에 오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요거하고 이제 만나도록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간에 하여튼 원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더 올려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갭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보면은 요 높이만큼의 차가 나죠. 여기가 이제 무효라 그랬죠. 무효 전력이고 여기가 유효 전력이라 그랬죠. 그럼 요 차이 나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요. 여기가 이제 기준되는 부하고 요 동그라미 위치에 왔을 때 이게 미달이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경부하라 그러죠. 경부하. 부하가 이제 덜 걸린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차이 나는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뭐를 달냐면 리액터를 달죠. 리액터를 달아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죠. 이걸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리액터를 이만큼 달아주려 그러면 어떻게 조상 설비를 해죠. 그래서 조상 설비를 얼만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는 이렇게 안 되고 요게 이제 에, 하나를 더 그려 볼게요. 선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그리면은 이게 좀 곤란해지니까 하여튼 이 정도 가다가 이렇게 지나쳤다고 보죠. 부하가 이 정도까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라색으로 된 이 원 테두리가 기준인데 지나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부하라 그러죠. 중부하. 과부하.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린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선 있는 데만큼 떨어뜨려 줘야 되죠.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다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죠. 중부하가. 그럼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여기 선 있는 데까지. 그죠? 선 있는 데까지 떨어뜨려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제가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요만큼 떨어지게 되죠. 그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콘덴사를 달아야죠. 콘덴사. 그죠? 그래서 콘덴사를 역할을 해줘 이제 조상기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아까 리액터를 다는 대신 이제 조상기로 할 수 있고 콘덴서를 다는 대신 이제 조상기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상기로 아닐 경우는 리액터나 콘덴서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서 이렇게 이 빨간 라인 쪽으로 내려오면 역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 x축에 가리키는 선이 x축의 값이 바로 그 코사인 값이잖아요. 아, 이제 x축의 값이 유효 전력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무효고 이렇기 때문에 코사인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이게 내려와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벌어져서 아까처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x축 값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아까 여기 있을 때보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 있을 때보다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짧아지죠. 요 거리가. 그죠? 요게 역률 1일 때인데 가장 좋을 때 100%인데 요만큼 왔다는 얘기는 짧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역률이 줄어드는 거죠. 리액터를 달면 역률이 나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적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대충 이해하셨죠? 그림이 제대로. 그래서 그걸 이제 종합한 게 여기 이제 그린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쪽에 수전단 원선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처럼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그렸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과부하인 경우 뭐 했고요. 아까 과부하, 중부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콘덴서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설비 용량을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역률이 좋아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역률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역률이 나빠지는 거죠. 그죠? 삼각형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역률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직각삼각형이 역률이 나빠지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녹색인 경우 리액터를 달아야 되는 거고 주황색인 경우는 이제 콘덴서를 달아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만약 기준점이 여기 있다,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자,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손실 크기를 알 수 있고요. 원선도를 보고 조상 설비 용량 크기를 알 수 있다. 등등. 피상전력도 알 수 있고 역률도 알 수 있다. 그 이제 수전단 쪽도 그려보면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서로 비교를 하면 효율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송전 효율이 어떤지, 송전이 잘 되고 있는지, 그죠? 손실이 얼마인지, 조상 설비가 얼만큼 드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것 해가지고 나오는 게 주로 있는데 코로나 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전력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그림에다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에 가서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린 요 관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자, 조금 휴식했다가 이제 전력공학만 이제 다 마무리하면 거의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힘을 내보죠. 자,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